오늘은 7월 7일 일요일 오후 시간입니다. 최근에 미국의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으면서 9월에 미국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이번 주에 의회에 출석해서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이번 주에 9일에는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와 10일에는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출석을 합니다. 통화 정책에 대해서 이번에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고금리 장기화로 저소득층의 주택구매 능력이 약해지고 있다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에 공화당에서는 연준의 초기 대응 실수를 비판하면서 11월 대선 전 금리 인하에 대해서 부정적 입장을 펴려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은 지난달 FOMC 회의 이후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2%로 안정적으로 둔화하고 있다는 확신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좋은 지표가 필요하다고 말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입니다. 인플레이션 문제가 처음 부각되던 2021년 당시 이를 일시적이라고 평가해서 대응 시기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던 만큼 연준은 비슷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신중론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를 뒷받침할 만한 지표가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점은 시장 기대를 키우고 있습니다. 5일 발표됐던 미국의 6월 실업률 4.1% 기록했죠. 5월에 4%보다 올라간 것은 물론 2021년 11월에 4.1% 이후 2년 7개월 만에 지금 최고를 찍은 것입니다. 앞서서 미국 공급관리협회가 6월 서비스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48.8을 기록해서 코로나 확산 여파가 절정이었던 2020년 5월 45.4 이후 가장 낮게 나왔다고 밝히는 등의 성장이 느려지고 있다는 신호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9월 기준금리가 지금보다 낮을 가능성을 77.9%가량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주일 전 64.1%보다 올라간 것입니다. 연내 0.25%씩 두 차례 이상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보는 견해도 76.5%로 일주일 전에 63.3%보다 많이 올라온 상태입니다. 시장에서는 또 이번 주 11일 발표될 6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또 그 다음날 12일 PPI 생산자 물가지수 발표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CPI 상승률은 1월에 3.1%에서 3월에는 3.5%까지 올라가면서 고금리 장기화 우려를 키웠는데 6월에는 다시 3.1%로 내려올 전망이라고 블룸버그가 전했습니다. 또 변동성이 큰 식음료,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 상승률이 2개월 연속 전월 대비 0.2%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는 6, 7, 8월 인플레이션 지표 둔화로 연준이 9월 금리 인하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 등의 주요 글로벌 주요 증시가 서머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가 지난주 금요일 지난 5일날 5,567까지 마감을 하면서 사상 최고치 기록을 계속 갈아치우고 있습니다. 올해 S&P 500 상승분만 17.4%예요. 나스닥 종합지수는 24.3% 상승 중에 있습니다. 다우지수와 나스닥 지수, 이 세 지수가 모두 주간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고 특히 나스닥은 5주 연속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증시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오르니까 일각에서는 고점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하반기에도 강세장이 유지될 것이라면서도 묻지마 투자보다는 시장의 시그널을 민감하게 바라볼 때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고점이라면서 미국 증시가 폭락할 수 있다는 지적 나오고 있습니다. 투자은행의 파이퍼 샌들러의 클레이그 존슨 연구원은 시장의 폭이 좁고 모멘텀이 약화되는 위험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면서 S&P 500이 이번 여름에 10% 정도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금융정보업체 BCA 리서치의 피터 베리진도 미국 경제가 올해 또는 2025년 초에
침체에 빠질 것이라면서 S&P 500이 현재보다 30%가량 폭락할 수 있다고 경고를 했습니다. 이달에 발표되는 2분기 실적 기대감 살아있습니다. S&P 500의 2분기 EPS 주당 순이익 성장률이 전년 대비 9.2%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1년 4분기 이후 처음으로 주당 순이익 EPS가 두 자릿수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테슬라를 뺀 슈퍼6,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애플, 슈퍼6의 올 하반기에도 S&P 500 지수의 큰 원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제외한 나머지 빅테크 기업은 올해 말 주당 순이익이 분기 기준 2022년 이후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빅테크가 7월 중순에서 후반 사이 2분기 실적을 보고하는 반면에 엔비디아 등의 반도체 회사들은 8월 후반에 실적을 발표합니다. 이들 기업들의 실적이 양호하면 올 여름 내내 랠리가 유지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모건스탠리는 엔비디아의 주력 AI 반도체인 호프라인의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면서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20%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144달러로 제시한 상태입니다. 다만 마지막에 최고가에 근접한 꼭지라 그러죠. 최고가에 근접한 주가에 뒤늦게 올랐다는 투자자들 항상 생깁니다. 그런 분들은 불안감과 그 실망은 항상 급등한 종목들에서 흔히 나오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나 그 섹터가, 그 종목이 주가의 가장 중요한 매출과 이익에 문제가 있고 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을 한다면 그거 심각하죠. 빨리 탈출을 해야 되죠. 현재 빅테크주들을 비교해 보면 매출과 EPS, 주당 순이익이 가장 급성장하고 있는 종목 엔비디아입니다. 그 다음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엔비디아가 지난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가치 있는 주식에 오른 이후 단 하루 머물렀죠. 이제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거대 인공지능 기업의 펀더멘탈 문제라기보다는 짧은 기간에 주가가 다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엔비디아는 다른 주요 종목들에 비해서 폭등을 하다시피 올라왔기 때문에 AI 열풍이 너무 과열돼서 주식시장의 거품과 투자자들의 지나친 기대가 한풀 꺾이는 건전한 조정이라는 표현처럼 숨 한 번 고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